여러분들은 공간을 등록하면 누구나 공간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짜잔! 홍대에서 가장 핫한 공유 오피스 트라이그라운드 홍대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공간이고요. 이 공간에서 제가 계속 상주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앞으로도 좀 촬영을 하고 공간들을 좀 소개하는 영상들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반드시 플랫폼으로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하 17평이라는 공간을 임차해서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근데 심지어 그게 공간 대여 사업을 위해 임차했던 공간은 아니었고 제 사무실로 쓰려고 했던 공간에 남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을 일부러 사무실로도 나눠주고 스튜디오나 회의실로도 나눠줘 보면서 공간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낙성대와 홍대를 합쳐서 240평 정도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제가 이렇게나 공간 대여 사업을 계속 할 줄도 몰랐고 공간 대여 사업으로 이렇게 공간을 계속 확장해낼 수 있을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를 팔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도 시간이 들고 비용이 들고 또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을 짜거나 그 홍보에 또 많은 비용을 씀으로 인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게 일반적인 뭔가를 파는 행위라고 한다면은 공간 대여 사업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공간 대여 사업은 내가 이미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뭐 임차든 매매든 상관이 없겠죠. 공간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 공간을 24시간 내내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이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누군가 나와 유사한 이유로 이 공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당장 여러분들은 공간 판매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도 없이 당장 그 공간을 팔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물론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뭐 당연한 사업의 논리니까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단순히 별로 투자를 하지 않고 별 시간을 쓰지 않고 시작했을 때의 수익은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부 공간만이라도 내가 뭔가 공간 대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에는 남는 책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책상들을 남들에게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임차료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임차료를 줄일 수 있을까? 내가 이 공간에 뭔가 사무실, 회의실, 스튜디오로 쓰는 공간들이 나한테 필요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도 이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남들이 쓸 수 있으면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상품을 등록하고 네이버 예약의 상품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실제로 일주일 만에 다 예약이 들어오면서 이게 공간 대여 사업으로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라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제 공간은 그런 스튜디오라든지 회의실에 특화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고객들이 쉽게 제 공간들을 사용해보는 경험으로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전자책에도 나오지만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저는 내부 채널과 외부 채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보통 드려요. 내부 채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만드는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나 블로그, SNS 같이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운영해서 내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채널들을 보통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뭔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되게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외부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아웃플레이스 같이 공간을 전문적으로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공간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내 공간들을 노출시키고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내부 채널과 외부 채널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자책에 있으니까 아마 잘 살펴보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인스타그램을 만들어서 예쁜 사진들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 판매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굳이 저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그 이유는 공간 대여 사업이 여러분들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식탁 의자를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이 식탁 의자를 우리가 조립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전동드릴과 같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용 설명서도 보면서 사용 방법을 익혀야 하는 도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냥 드라이버는 외부 채널이 될 거고 전동 드릴은 내부 채널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나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식탁 의자라는 가벼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 모두 전동 드릴을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 대여 사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일정 수준의 수익을 더 얻기를 원하는 거라면 비싸게 내부 채널을 만들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일반 드라이버 같은 것을 사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데, 그 일반 드라이버가 외부 채널, 공간 대여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저처럼 공간 대여 사업을 많이 하게 되거나 공간 대여 사업에도 전문적인 분야로 나가게 된다면은 더 많은 비용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채널이 필요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그때 준비하시고 그 과정을 밟아서 준비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 중에서는 공간 대여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공간이 정말로 수익성이 높은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 내가 가진 공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0만원씩 들여서 내부 채널도 만들고 마케팅 업체를 컨택해서 마케팅 업체에게 마케팅을 세팅해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 뒤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비용 투자 대비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수익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뭔가 내 내부 채널을 그래도 만들고 싶다면 SNS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예쁜 사진을 올리면서 브랜딩을 하는 것만으로도 초반에는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SNS가 내가 친숙하다 그래야지 가능한 일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SNS가 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SNS조차도 처음에 내부 채널을 만드는 건 한계가 있어서 거의 외부 채널에 의존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그렇다고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 내내 외부 채널에만 의존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제 전자책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전자책 2편에 스텝 3 플랫폼으로 공간 대여 사업을 시작하라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외부 채널로 어떻게 시작하고 외부 채널을 어떻게 관리하다가 내부 채널로 언제 넘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모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상에만 절대 의존을 하지 마시고 전자책 내용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또 이 홍대점의 공간들을 세팅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Just do it. We do it. 안녕.